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도 1부에 이어서 우리 친절한 키다리어저씨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에 포스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은 네. 또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를 갔어요. 네. 포스코 그룹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네.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요즘에 되게 좋거든요. 네. 일단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그 금속, 희귀한 금속? 히토리요? 예, 히토리 네. 관련주로 좀 움직이다가 갑자기 리튬 호수 건으로 인해서 앞전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이 앞전에 네. 상한가가 그 리튬 호수에서 리튬이 생각보다 많다. 뭐 그거를 뭐 얼마에 샀는데 그거보다 훨씬 매장량이 많다 이러면서 여기서 상한가를 갔었고 한동안 눌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또 뭐 그거죠. 철강 가격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철강 뭐 그런 부분과 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리튬 그 호수 개발 뭐 합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 네. 어쨌든 지금 포스코 관련주들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강판이죠. 네. 강판 관련주들이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가격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포스코 강판도 굉장히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포스코 강판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오늘 좀 약간 눈에 띄는데 별로 관심을 잘 안 가지실 텐데 포스코 ICT라는 종목이 있어요. 포스코 ICT. 네. 이게 오늘 지금 윗꼬리를 맞으면서 하긴 했지만 장중에 급등을 줬었거든요. 이 포스코 ICT가 이제 보시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매물 소화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모습이고 지금 이 종목이 근데 되게 지루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많이 했었는데 네. 그 포스코 ICT가 그 전에 회사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이 포스코 ICT가 이제 포스코 그룹 계열에서 이제 IT 서비스라든지 엔지니어링 사업부를 보통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사업 분야에서 이제 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철소의 그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오늘 좀 눈에 띄는 어떤 모습이 보여져 갖고 일단 예전에 포스데이터였죠. 포스데이터. 네. 네,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지금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좀 관심 가지고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윗꼬리 맞을 자리에서 윗꼬리 맞아줬고 매물 소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포스코 그런 그룹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갈 때 좀 향후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리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자. 포스코 ICT. 그리고 어차피 이따가 상사주 말씀드리니까 지금 그냥 한번 언급만 드리면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은 조정받았네요. 네, 조정을 4.57%. 받았는데 네. 이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전에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지금 다시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좀 매물 소화를 해주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포스코 계열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로 이제 수출 그러니까 이 상사라는 주식들이 뭐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ICT, 포스코 엠텍은 지금 그런 리튬 호수 뭐 상한가를 갖고 또 그런 기술적인 어떤 완전 작전주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포스코 강판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아직 오르지 않은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 ICT 좀 관심 있게 보자. 포스코 뭐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포스코는 조금 그 현대제철이랑 같이 조금 이제 그 철강주들이 오를 때
좀 천천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이잖아요. 아직 슈팅이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도 좀 가끔 이제 좀 들여다보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두 종목 좀 관심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강파는 지금 좀 부담스러운 위치니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또 포스코 ICT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포스코 엠텍의 이런 리튬 효소 호재 때문에 네. 웰크론 한텍도 같이 올랐거든요. 웰크론 네. 한텍은 어떻게 보시나요? 웰크론한텍은 네, 포스코에 리튬 농축 설비를 공급한 이력이 뭐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네. 보였는데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자리예요. 마찬가지 웰크론한텍도 이게 원래는 마스크 관련주 뭐 이런 거였죠. 예, 그 수처리 관련주 웰크론이라는 그 회사의 이제 뭐 자회사인데 일단 앞전의 흐름을 보면 모양을 보면 이게 지금 누군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듯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앞전에 상승을 시켰는데 눌렀죠. 이 패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올라가다가 다시 눌러주고 다시 급등시키는 이런 패턴들이 있다고. 그리고 앞전에 매물 소화를 한 번 했어요. 또 이 종목 자체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고 그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패턴의 자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웰크론 한텍도 마찬가지로 뭐 앵커님의 추천 종목으로 걸어볼까요? 이거 웰크론 한텍 일단은 네. 좀 뭐 적절한 종목인 것 같아요. 한번 기술적인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고요. 뭐 회사의 그런 상황도 보면 일단은 적자 회사는 아니고 지금 그냥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회사는 아니다. 말도 안 되는 회사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재무 비율이나 뭐 이번에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이익도 좀 흑자고 뭐 이렇게 위험한 어떤 부분의 재무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한데 제조업이니까 유보율도 좀 괜찮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좀 낮은 게 단점이긴 한데요. 어쨌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갖고 같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엠텍과 함께 올랐던 웰크론 한테까지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지난번에 두산 관련주들, 기계 관련주들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여전히 괜찮을까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 속에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고 또 시장이 올라갈 때 또 안 올라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시장이 그 전에 올라갔을 때 올라갔던 종목들 좀 눈여겨볼 필요 있어요. 지금 조정을 줄 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두산바켓이 좀 괜찮아 보여요. 두산바켓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 갖고 그 뭐 기계나 이런 쪽에 이제 1위 업체죠. 그래서 이 두산밥켓이라는 종목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장중에 내려올 때 같이 조금 밀려 내려오는 듯 하다가 지금 자리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서 옆으로 지금 기고 있거든요. 네. 요 부분에서 지금 양봉을 또 크게 하나 세워놨고 이 48,000원 구간대가 좀 매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의 자리를 한번 줬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두산바켓도 조금 앞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때 추세도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도 아니고 철강주처럼 이렇게 막 슈팅이 걸려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 두산바켓 조금 유심히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향후에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거래 정지가 예정돼 있는데 7월 달부터 아마 거래 정지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장이 되면 이건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고 이 두산인프라코어에 갖고 있는 두산바켓의 지분은 따로 분할을 해갖고 그거는 이제 그 두산중공업으로 바꿔서 줄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그 두산인프라코어를 갖고 있으면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두산중공업으로 나눠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그때 좀 잘 이용해서 미리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갖고 두산인프라코어도 좀 관심 갖고 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HSD 엔진, 이게 두산 엔진이죠. HSD 엔진이 예전 두산 엔진인데 지금 매각했죠. 두산그룹 힘들어졌을 때 매각했는데 지금 뭐 상승했다 눌러놓고 다시 상승해서 이 부분 앞고점 부분에서 요 앞고점 부분의 매물을 여기서 소화한 다음에 급등을 시켰어요. 급등을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앞에 거는 추세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앞에 흐름은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만 집중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딱 이제 처음으로 이쁘게 이제 눌러주는 어떤 부분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11선을 이탈하고 지금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21선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21선을 오히려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지 않고 21선이 올라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이 주식의 이제 그 매수 포인트 가격은 한 10,000원 선이에요. 10,000원 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이 양봉의 아랫꼬리 여기 요 봉이죠. 요 봉. 요 봉을 기준으로 잡고 거래량 많이 터진 이 봉을 기준으로 잡고 이 봉의 하단 지금 사실 여기 1,400원부터 사실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오늘 종가부터. 그래서 분할 매수해서 10,000원까지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HSD 엔진도 좀 관심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기계주는 요 대표적인 세 종목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기계주들 중에서 두산 밥캣과 두산 인프라코어, HSD 엔진까지 지금 기회를 줄 때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이틀째 하락을 하니까 같이 빠졌어요. 네.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최근에 다 호실적을 기록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주처럼 지금 기회를 줄 때 매수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증권주 중에 제가 최선으로 말씀드렸던 게 미래에셋 증권인데 오늘 한 4.2% 정도 하락을 했어요. 앞전에 이 윗꼬리 부분을 빼고는 사실 이제 새로 가는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시장이 도와주질 않죠.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막 급락이 터지고 하니까 오늘 이제 그 한 4%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왔는데 앞에 이 거래량도 터졌고 근데 이제 하단을 깼어요. 하단을 깨서 좀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차트 딱 보니까 생각나는 차트가 딱 있네요. 지난번 시간에 네. 그 시청자분께서 그 종목 상담을 의뢰했던 종목인데 웹젠이죠, 웹젠. 예, 웹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 차트 모양 기억하시면 웹젠이 이렇게 배신을 했거든요, 여기서. 예, 이렇게 횡보하고 시장 눌렀다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상승각인데 이게 대우증권보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딱 진짜 갈 것처럼 보여줘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배신했어요. 이렇게 배신을 해버렸죠. 이렇게 배신을 해버리고 이런 부분에 어떤 다시 이 하단까지 내려오는 또 이런 부분의 흐름도 약간 조심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눌러서 다시 이 하단까지 오게 만드는 9,000원 초반까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미리 문제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약간 그 부분까지 염두하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냥 내일 만약에 시장이 괜찮아진다고 하면 바로 만약에 다시 급등이 나와서 이걸 살려낸다. 오늘 이 음봉의 몸통을 전부 다 양봉으로 감싼다라고 하면 이거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 비슷하죠. 비슷한데 요 갭으로 많이 떠갖고 지금 이 하단부를 안 깼어요. 오히려 미래에셋 증권보다 좀 약간 흐름이 기술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삼성증권이 가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안 간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움직일 때는 삼성증권보다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더 세게 움직이거든요. 여태까지의 그런 통계로 보면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 증권주 좀 관심 갖고 두 종목 한번 보고 시장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신을 하느냐 배신을 안 하느냐 또 그런 어떤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할 때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배신할 수도 있다.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내가 대비를 미리 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막 매수하기보다 내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가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까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매수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까지 열어놓고 그리고 와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 시장에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습관도 좀 필요하시고요. 일단은 좀 관심 갖고 보자 증권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 중에서는 미래에셋 증권과 삼성증권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증권주 하니까 또 은행주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은행주는 또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금리 인상이 된다면. 네네. 네, 은행주는 어떻게 보세요? 같은 입장이신가요? 네, 이거 지난번 방송에 뭐 데자뷰인 줄 알았네요. 예, 지난번에 제가 증권주 언급했을 때 똑같은 질문 오늘 또 조정을 하셨는데 받았으니까 또 싸졌잖아요. 너무 기계적으로 세일을 하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관심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은행주. 신한지주 오늘 4% 크게 밀렸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지주. 네, 신한지주 흐름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린 게 은행주의 지금의 흐름은 되게 좋아 보인다. 그냥 근데 이제 저는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또 그림이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은행주 말씀드리면서 KB금융으로 보여드렸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신한지주 지금 언급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요. 신한지주 여기서 다이빙했죠. 다이빙. 예, 코로나 전에 여기서 다이빙하고 아직까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오늘 내일만 보면 이게 뭐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굉장히 느린 종목이에요. 느린 종목이고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이 상황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이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와 이거 완전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인가요?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 네, 이거를 제가 보면서 이때 당시에 근데 사실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제 아버지한테 전화해갖고 이거 은행에 적금하지 마시고 이거 은행 사시라고 이거 은행 이거 인생 살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때 사면 이때 당시에는요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뭐 대구은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10% 이상 나왔어요. 15% 막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은행이 실적이 안 좋았냐? 그렇게 은행이 장기간 밀려 내려올 때 제가 은행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그냥 은행을 싫어해요. 이게 왜 은행 주식을 싫어하냐면 네. 이 은행 주식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네. 실적은 계속 사상 최고치로 내고 있는데 이 PBR 그냥 자산 가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와도 0.5밖에 안 돼요. 0.5.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PBR이 1이면 내가 그 은행을 전부 다 매각하면 현재 시가총액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산보다 지금 이 주가의 가격이 0.5, 그러니까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그냥 청산하면은 주주들한테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주가의 2배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인데 이게 0.3까지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PBR이 낮으면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전통적으로 인기 없는 주식이고요. 일단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2013년도에 테이퍼링 시작하고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남겨놓고 나서 주식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거 내려올 때도 왜 내려오는지 모르게 은행주들은 계속 내려와요. 그 실적도 좋고 자산 가치도 되게 싸고 막 이런데 아니 이게 이유 없이 내려오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KB금융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제 뭐 은행주 하지 말자 이런 사람으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은행주를 뭐 개인적으로 이거 해갖고 뭐 이 2013년도에도 이거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뭐 올라오고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올라왔죠. 잠깐 올라오고 나서 뭐 어떻게 됐어요? 1년 동안 계속 이게 이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가 오히려 금리 인상한다고 할 때 주가가 빠지죠. 시장이 빠질 때 금리 인상 같이 빠져요. 또 금리 인상할 때 뭐 수혜면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 인상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또 같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같이 빠지고 나서 금리 인상하면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언제 사냐? 2023년도에 사야 된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 다른 거 하자. 그래서 지금 은행주에 관심 갖지 말고 이왕이면 이제 다른 종목들 좀 경기 순환주 이런 거 살아날 때 보다가 소외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금리 인상 한다고 할 때 그때 금리 인상 한다고 할 때 그때 접근해도 충분히 뭐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안 여쭤볼게요. 네네.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가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제네시스가 판매 호조 소식을 기록하면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현대차 그룹주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결과적으로 간다 이거 현대차 지금 네. 이제 겨우 뭐 몇 개월 한 6개월 쉬었어요. 6개월 쉬었고 그리고 좀 슈팅 걸린 이 애플카로 인해서 슈팅 걸렸던 이 꼭지 이 부분만 좀 아직 그 소화를 못 하고 있지 그 전에 상승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여기부터 올라왔잖아요. 10만 원부터 단숨에 뭐 한 18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옆으로 계속 이때도 지루하게 움직였죠. 이때도 몇 개월 쉬었죠. 몇 개월. 이때도 뭐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 짧게 6개월을 기다려도 요 일주일을 들고 있지 않으면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게 주식이에요. 지금 이거 마찬가지 6개월을 지금 이렇게 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이건 갈 거예요. 시장만 살아나면 시장이 살아나는데 현대차가 안 간다?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 기아 이거 그냥 들고 버티면 된다 이거. 기아 그리고 만도 그리고 만도가 지금 현대미아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만도가 지금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이게 뭐 5만 5천 원대만 갔다 하면 바로 급등이 나오는 이 실적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시장만 괜찮으면 이 만도를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만도가 제일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위아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약간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갈 것 같다 싶으니까 이제 또 다시 사들이는 세력이 생기면서 오늘 6.4%나 올라왔는데
좀 오늘 생뚱맞게 올라왔어요. 약간 거래량도 터지면서 좀 약간 기존에 좀 물려 있어서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굉장히 허탈한, 이게 121선 이탈한다고 이렇게 손절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는 게 여기에 너무 치중하시면 안 돼요. 이 그래프는 그냥 타이밍을 잡는 거고, 오히려 101선 이탈하면 아 이거 손절 나오겠네, 나 여기서 받아야지 싸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동차 업종 자체가 망가지는 게 아닌데 이거 기술적으로만 보고 있다가 121선 이탈 손절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엠텍, 포스코 강판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그렇게 고가 권역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붙을 때는 아 여기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고 나와요, 더 가든 말든 난 손절하고 나온다, 이게 하락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뭐 이런 부분에서 대응하실 때 쓰는 거고, 이런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이 업종이 움직이는 이런 업종을 끌고 가는 이런 종목에다가 그런 기술적인 갖다 지표나 뭐 기술적인 어떤 기술을 갖다 붙일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좀 들고 버티면 저는 이 현대차 관련주는 언젠간 분명히 빛을 볼 거다. 시장의 순환매로 지금 포스코가 강하지만 이 포스코가 뭐 계속 강할 수 없죠. 결과적으로는 또 순환매가 돌 텐데, 뭐 LG그룹주가 강해졌다, 현대차 그룹주가 강해졌다 이렇게 도는 어떤 현상들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너무 이렇게 그 시장에 그런 거를 따라다니기 바쁘게 하지 말고 네. 좀 여유 있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팔고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자. 현대차 관련주 좀 들고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전문가님, 들고 버티는 거는 보유자 입장이잖아요. 네네. 제 단고 질문 아시죠? 네네. 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런 그룹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에, 어떤 업종에, 어떤 섹터에, 아니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일단 네.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약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네. 이 종목들만 현대차 관련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LG 그 마그나 관련주 뭐 신성델타테크라든지 뭐 지금 상신브레이크라든지 뭐 한온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좀 많이 먼저 움직인 게 인지컨트롤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덕양산업이라든지, 그리고 DPC인가?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DPC. 네, DPC. 이 종목도, 이 종목이 아니구나. 일단은, 지금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품주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동차 관련주들 괜찮을 것 같고, 신규 진입도 조정 눌림목 나오고 조정 나오면 좀 천천히 관심 갖고 보자. 신규 진입도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현대차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부품주들까지도 눈여겨보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하실 때 무역 상사 관련주들 언급하셨잖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다른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역 상사 관련주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네. 무역 상사 관련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잘 약간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죠. 그럼 배에 실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럼 현대차 직원이 가서 그거를 배에 실을까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상사 그런 무역 그런 걸 관련된 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그걸 다시 실어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보관해주고 뭐 저장해주고 수입해서 저장했다가 회사에서 요구하면 갖다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무역을 하는 회사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철강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런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해요. 이 무역 상사 업체들이. 현대 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이죠, 지금은. 예, 그런 회사들은 뭐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을 수출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BMW 코리아하고 이제 계약을 했던 업체가 GS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BMW 차량들을 독일에서 갖고 오면 이제 그거를 각 딜러사 도이치 아니면 바바리안, 한독 이런 쪽으로 이제 뿌려주거든요. 네. 딜러사들한테 뿌려줄 때 그걸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GS 글로벌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밑으로 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막 오르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게 활발해질 거고 수요가 많아질 거다 하면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또 일이 많아지겠죠. 새로 막 수입하고 뭐하고 보관하고 다시 만들고 할 때 갖다 주고 막 이런 그런 업무들을 할 테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러니까 포스코 관련주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거기에 이제 좀 소외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ICT하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강판, 포스코 이런 거 막 가고 있는데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좀 이제 포스코 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지켜보자. 그 중에 이제 무역 상사주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으니까. 에너지 어떤 그 또 이제 자원 개발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이 상승할 때 또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이 종목이 지금 안 움직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원유 가격이 안 움직여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움직이고 하면 또 이런 무역 상사주들이 움직이거든요. 현대코퍼레이션 보면 예전에 앞전에 제가 여기 18,000원, 16,000원, 17,000원 이 정도 할 때부터 이거 사실 계속 추천을 다른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여기 뚫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지금 이제 21,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좀 지루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차트인데 이게 좀 약간 아름다운 차트라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아 올리는 아직까지 슈팅이 안 걸렸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들이 슈팅이 이렇게 걸려요. 가다가 올라가다가 슈팅이 걸리면서 크게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구간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오르는 듯 안 오르는 듯 하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에 좀 눌림목에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LG상사는 지금 이 LG상사 그 LX그룹이 만들어지는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너무 좋아요. 지금 LX 저희가 지금 LG를 갖고 있잖아요. LG가 그 LX로 이제 바뀔 텐데 그 주식이 굉장히 적거든요. LG가 89주고 LX가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LG를 89주를 주고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 이게 풀리면 LX를 9주를 줘요. 9주. 근데 그 LX가 갖고 있는 회사 한번 보세요. 지금 LG상사 이렇죠. LG상사. LG하우시스. LG하우시스도 지금 또 가고 있어요. 이제 이게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 건자재 관련주로 해서 또 가고 있죠. 그리고 실리콘웍스. 예, 실리콘웍스. 이것도 지금 엄청 올랐죠. 실리콘웍스 지금 107,000원이에요. 여기까지 찍었어요. 지금 9만 원대에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 LX 관련된 자회사들이 지금 LG상사를 필두로 LG상사가 주력 회사가 될 거고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정지 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면서 LX그룹에 대한 좀 기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커요. 그래서 LX그룹에 대한 그 LX 주식에 대해서 또 희귀하잖아요. 시장이 많이 없어요. 또 LG를 100주를 갖고 있으면은 100주를 갖고 있으면 LG가 주식 하나당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0주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어치를 사야 그 중에 9%를 주는 거죠. 9%. 1,000만 원에 9%면 90만 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에 LG를 사야 90만 원에 LX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희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 LX가 딱 상장이 딱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1,000만 원을 샀던 사람이 90만 원어치만 갖고 있는 거예요. LX그룹을. 기존의 주식들을. 그러면 그 주식들을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 때는 사실 그냥 날로 사는 거죠. LX그룹을 갖고 싶은데 그 LX그룹을 갖고 싶어서 LG를 산 사람은 내가 1,000만 원을 들여서 90만 원어치밖에 확보를 못한 사람들 거를 다른 시장에서 그거를 살려고 만약에 그거를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그 주식은 굉장히 희소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그 LX그룹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상사 관련된 종목들 중에 GS글로벌이 약간 이제 그 개별주처럼 약간 좀 흐름이 뭐 급등락을 하는 또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이거는 약간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현대코퍼레이션 좀 다른데 약간 개별주처럼 뭔가 만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급등락을 하는 차트의 흐름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어떤 초기 단계의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GS 성격이 좀 약간 나는 뭐 아니면 도다 하면 그냥 GS 글로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냥 찬찬히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올라가는 게 낫다라고 하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현대코퍼레이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위아래로 좀 많이 흔드는 종목이니까 좀 그거 참고하시면서 성향에 맞는 종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 상사 관련주들까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연하실 때마다 유망한 종목들을 여러 개 소개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접근해야 할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원자재 값 급등으로 곡물 가격도 또 상승을 하면서 사료랑 농업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곡물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곡물 가격이거든요. 곡물 가격 중에 대장은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다른 종목들도 이제 같이 콩이나 이런 어떤 밀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뭐 그런 어떤 돼지고기, 돼지를 키울 때 그런 어떤 사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사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오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후에 또 약간 이 곡물 가격이라는 게 그 기후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막 이슈가 생길 때가 있어요. 기후 관련해서 막 이렇게 에그플레이션 막 해갖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슈가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산하는 어떤 부분들에서 지금 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요. 쉽게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모양이 지금 이만큼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양 자체가 쉽게 빠질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서 곡물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다면은 이제 제가 곡물 관련주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면 좀 천천히 좀 경기를 갖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지금 네. 보시면은 지금도 부담 없이 진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네,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 경농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 모양을 한번 쭉 보시면 네, 지금 아직 그냥 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선 관심이 지금 계속 이쪽으로 점점 사람들이 관심이 이쪽으로 쏠릴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면 곡물 관련주들 아직도 안 올랐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아직 부각받지는 못해서 사실 이거 여기에 누가 기름만 한번 버주면 이거 그냥 서로 또 막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의 어떤 이슈 때문에 만약에 누가 여기다 기름을 한번 버주면 그냥 여기서 장대항공 하나만 솟아서 그냥 뭐 한 번만 올라준다 그냥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오른 상태에서 오히려 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네. 그러기 전에 미리 좀 천천히 한번 담아놓고 좀 기다려보자. 지금 바로 선침해야 할 타이밍이네요. 근데 네네. 전문가님 네.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거는 한탑 같은 경우에요. 네. 네, 작년에 11월 30일 이후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 걷다가 오늘 갑자기 올랐거든요. 상한가를 네. 기록하면서. 네. 한탑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환기 종목인데 네. 그 앵커님께서는 항상 그 안 좋은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늦었나요? 아니요, 늦은 건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아 이거 곡물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에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환기 종목 이렇게 많이 밀렸던 종목들도 뭔가 지금 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도 사료거든요. 사료 관련주들이 이제 옥수수 가격 상승 때문에 올랐고 팜스토리하고 그리고 이제 한일 사료 이런 것들이 지금 먼저 좀 움직이려고 꿈틀꿈틀 대고 있었는데 지금 사료 관련주들이 먼저 대장으로 아직까지는 비료 관련주나 농약 관련주나 아직 뭐 씨앗 종료 관련주들 아직 안 움직이고 있지만 네.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 먼저 치고 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예전에 영남제분이죠. 영남제분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일단은 이 종목은 그냥 환기 종목이라 적자 그 600억 정도 시가총액. 뭐 이거 작전 걸면은 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앞전에 매물도 굉장히 많고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끈 게 아니어갖고 이 매물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이거 뭐 손절했겠어요. 다 들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상승에서 이제 물량들 막 많이 쏟아지고 했는데 누군가 이겨내고 이거를 올렸는데요. 일단은 더 갈 수는 있겠죠. 뭐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없죠. 그냥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경농 그리고 농우바이오. 네, 농우바이오. 어차피 이거 제가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남해화학이란 지금 이제 잘 가다가 오늘 지금 폭탄 맞았죠. 잘 가다가 폭탄 맞았는데 일단 그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밀릴 때는 뭐 가던 종목 안 가던 종목 다 같이 그냥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밀리는 건데 그럴 때 이렇게 잘 갔던 종목들이 눌리는 걸 기회로 삼아서 그냥 잡아가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효성 OMB 요런 종목들, 네, 요런 종목들도 이제 비료 관련주, 효성 OMB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고요. 이게 지금 이 하단부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요 하단부를 지키면서 옆으로 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장중 5%까지 올라오면서 이 밑에 하단을 지켰는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뭐 별 수 없죠. 같이 이제 밀려 내리면서 내려와서 11선 근처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끝났는데 일단은 여기는 아마 깨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아마 깨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정도의 흐름에서 11,000원, 11,800원, 11,000 이거 거의 이제 다 내려온 건데 이 정도 흐름에서 대응을 하면 이 효성 OMB도 모아가면 이거 분명히 급등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거 급등 다시 한번 있고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의 권역은 보시면 이거 끼 있는 종목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끼 있는 종목이고 이거 한번 걸어볼 만하다. 예전에 오를 때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요만큼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상승 여력 좀 더 있고 지금 뭐 회사의 그런 어떤 지금 시가총액 1,000억이고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네, 뭐 지금 뭐 매출이 꽤 크진 않지만 예, 일단은 효성그룹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도 굉장히 좋으니까 일단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자. 예, 효성 OMB, 농우바이오, 경농,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일사료. 네, 한일사료도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한일사료 물론 이제 오늘 장중에 한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이게 윗꼬리 맞고 그 조정 나왔는데 여기서 양봉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올랐죠. 물론 내일 또 내릴 거예요. 아마 내일 조정이겠죠. 만약에 다시 간다 하더라도 조정 줬다가 다시 갈 거예요. 아침에 오전에 빠졌다가 다시 갈 텐데 이런 종목도 내일 눌러주면 최악의 상황 이 정도까지 다시 눌릴 수도 있겠죠. 옆으로 이렇게. 근데 하지만 결국에 이거 빠질 종목 아니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한번 한일사료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 있고요. 팜스토리 약간 그 불안함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종목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기존에 약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갔고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약간 그 최고점 부근에 좀 그 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시세를 다시 낼 것인가? 곡물가가 진짜 막 신고가를 찍어가면서 이 비료주도 신고가를 찍으면서 이 팜스토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죠. 이거 한번 벗겨내면 이거 어디서 브레이크 걸릴지 모르죠. 지금 4,500원 한 이 정도 권역인데 거의 한 2배 가까이를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잠재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빠르게 오를 거예요. 오르면.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 또 이제 약간 고점 권역이라 눌리면 또 다시 눌릴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불안감과 기대감이 약간 공존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흐름은 나쁘진 않고 오늘 오를 때도 같이 좀 한일사료랑 올라줬었는데 좀 약간 시장이 내리면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고 그래서 어떤 이 외에 뭐 여러 가지 사료 관련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에 좀 약간 우성사료, 뭐 KC피드 뭐 이런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현대사료. 현대사료도 한번 보고 갈까요? 현대사료도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지금 일단 한일사료하고 좀 비슷하죠. 이렇게 쭉 했다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보시면 조금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윗골이 나왔다가 음봉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들고 있는 사람한테 좀 약간 배신하는 종목이네요. 약간 성격이 약간 배신을 때리는 스타일이라서 좀 이런 종목들은 좀 짜증나요. 매매하면 좀 짜증나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보다 한일사료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냥 같이 참고 하면서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사료주 그리고 이제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종묘 관련주, 비료주 이런 것들 좀 관심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농업 관련주들은 아직 상승세가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접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